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와 민들레는 어제 오전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에게 100만 유로 뇌물과 보고서, 이 의혹과 관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오늘 국제원자력기구의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 이야기에서는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평론가님. 우리 정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 이런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비겁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 내용만을 밝히고 세세한 그런 공포와 불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실과 또 그 외교부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을 했는데요. 그 설명의 핵심은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이제 충분히 그 권위 있는 그런 기구에서 오랜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이게 상식이다. 그리고 또 국제적 어떤 관례에 맞는 행위다라는 그런 변명을 갖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평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이 보고서 내용을 더 들여다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단서만 달아났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하면 바로 방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과학적, 기술적 평가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그 일정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도 방류는 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마스노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까지도 지금 규제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뭐 정부에서는 이게 별개 사안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이게 연동돼서 강조될 거라는 그런 내용들 시민사회단체와 또 야당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수순으로 눈치만 보다가 진행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 IAEA 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는 보고서라는 내용을 이미 전문가 단체와 또 더 탐사와 같은 그런 탐사 보도 채널에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일관하면서 결국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이 보고서 존중한다고 했지만 IAEA의 전문성 또 공정성도 의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난달에 이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고요. 중국 정부는 이를 해명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이 상황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7월 4일에 그 그로시 IAEA 대표가 일본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로시의 7월 4일 일정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매체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더 탐사와 민들레였습니다. 왜냐면은 제보가 들어왔으니까요. 실제로 이 더 탐사는 6월 21일서부터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IAEA의 보고서가 가짜고 가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일본의 입맛에 의해서 수정이 돼 있는 보고서고, 그 수정을 위해서 일본은 100만 유로의 정치 헌금을 IAEA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IAEA와 짬짬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는 그저 장신물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제보가 6월 21일 탐사를 통해서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 충격적 폭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내건 얘기는 가짜뉴스다, 괴담이다라고 하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그게 가짜뉴스로만 볼 수 없는 것이 6월 26일에 이번에는 그 처음에 제보를 한 그 내용을 다른 그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조르세티라고 하는 다른 제보자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크로스 체크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제보자는 벌써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조목조목 이 일본 외무성의 거짓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내용을 밝히는 그 과정에서 6월 15일 이전에 이미 IAEA 보고서가 일본에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이 IAEA의 보고서가 일본의 바람대로 수정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 탐사의 보도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탐사가 이런 보도를 한 다음에 부랴부랴 그루시와의 그런 일본 일정을 7월 4일로 잡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추가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7월 4일 날 그루시는 당일 일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보고서의 표지와 내용이 상당 부분 그 제보자가 이미 공개한 내용과 일치하다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몰아가기만 한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언론들도요. 안타까운 것은 그 7월 4일 날 그 그로시 대표가 일본 정부와 함께 발표한 기자회견 자리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해놓은 질문 위에는 단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발언권도 없이 참가했던 더 탐사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를 몰아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언론들도 지금 일본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게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와 여당 이 문제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 과학에 기반해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라는 게 과학자들에게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 4일에 그 기자회견을 했던 단체는 더 탐사, 민들레 같은 언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프레스센터에서 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충격적인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폭발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도출되었으리라 추정되는 그런 핵종이 무려 4천여 개에 이른다는 겁니다. 네. 그 4천여 개 중에서 일본은 64개의 핵종만 제거할 수 있는 알프스라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64개의 핵종만 제거되면 다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64개의 핵종 중에서도 우리 정부나 IAEA가 그 확인하는 핵종은 9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사실 자체가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4천여 개에서 64개면 터없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이게 실제 확인되는 건 또 9개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과학자들은 IAEA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 깡통 보고서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알프스라고 하는 그 기계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기계가 충분히 그 핵종들을 다 걸러내는지, 특히 4천여 개로 추정되는 나머지 핵종들은 걸러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전혀 안 봤어요. 네. 그리고 일본의 주장만을 그냥 받아들여서 일본의 말대로 알프스라는 기계가 이런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면 안전하다, 이런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그럼 시료나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과 시료를 썼는가, 전부 다 일본에서 제공하는 것들만 썼어요. 네. 그러면 이게 객관적인 어떤 보고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과학자들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배출한 방사능 총량부터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번처럼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도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떴던 시료가 뭐 예를 들어 1리터라고 한다면 그 1리터 안에 몇 베크렐이 있었다. 그러니 이거를 갖다가 얼마만큼
희석을 하면은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면 지금 끔찍한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닥쳐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가령 지금 중국의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한테 서해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국의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본과 똑같은 그런 식의 농도 기준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 희석해서 버리는 그런 짓을 갖다 그대로 해버린다면 우리 서해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버리는 그런 오염 핵 폐수에 대한 영향이 즉각적으로 닥쳐오는 데는 사실 남해안입니다. 동해안이 이제 5, 6년 후서부터 본격적으로 닥쳐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서해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이 일본의 핵 폐수에 꽤 오랜 기간 동안은 안전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일을 똑같이 벌이면 서해는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정부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기계 검증도 안 되고 핵종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에서 한 교수에게 돌팔이다 이렇게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정치, 괴담정치를 근절시켜야 된다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재명 당대표, 또 임종성 의원, 또 김영주 의원 등을 전부 제소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으로 어떤 내용들을 막을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잠시 문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 뇌물을 주고 안전하다는 답변이 담긴 보고서를 사온 일본 정부와 이 같은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우리나라 정부, 양쪽 모두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수산물을 먹기 매우 꺼려질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5234번을 쓰는 애청자님, 일본 오염수 이야기만 나오면 열불납니다. 김성수 평론가님의 사이다 발언, 마음을 조금이나 식혀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게끔 변경됐다. 이런 의혹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의혹은 날이 갈수록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요.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처음에는 난데없이 원래는 양서면 종점을 두기로 했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강상면의 종점으로 바뀌게 됐다. 도대체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이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때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바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 먼저 양평군에게 강상면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강상면으로 옮겨지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통의 분담이에요. 네. 이 양서면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두물머리가 있는 곳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는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고 있고, 지금 현재 도로가 포화 상태거든요. 네. 특히 강을 건너는 다리가 차선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다리가 꽉 막혀버려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는 입장으로 양서면 쪽으로 종점이 내게끔 이게 고안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강상면으로 가면 다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리를 또다시 이용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교통 분담이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효과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강상면으로 옮기면서 예타를 면제시켜주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돼버린 그런 사실까지도 밝혀졌어요. 네.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누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바꾸게 했는지, 심지어 지금 강상면 고속도로의 종점에 만들어진다고 추정되는 그 주변에 고속도로 휴게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김건희 여사의 그 가족들은 이미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자,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국토부 장관은 이게 전부 그냥 주민들이 또 양평군이 원해서 했다라고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양평군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